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여성 이 씨는 6년 전 은행원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전 꼼꼼하고 경제관념 확실한 남편이 돈 관리를 맡기로 하고 부부 수입은 남편이 관리해 증식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는데요. 이 씨는 친정아버지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동안 모은 돈을 친정아버지께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돈 관리를 하는 남편은 친정아버지의 사업은 회생할 가능성이 낮다며 자금 지원을 반대하고 나서는데요. 부부가 결혼 전에 남편이 경제권을 갖기로 약속했다면 이 씨는 자기 명의로 된 예금이라도 마음대로 인출할 수 없는 걸까요? 결혼 전 작성한 부부 재산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이 결혼 6년 차입니다. 한 30대 맞벌이 부부의 얘기인데 이 부부는 결혼 전에 남편이 좀 꼼꼼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경제권을 갖기로 약정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약정, 그러니까 혼인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그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함부로 주면 안 되는 거죠, 경제권. 그런데 이제 이 부부는 결혼 초기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아내의 판단의 이유도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같은 대학 동문인데 캠퍼스 시절에 알던 건 아니에요. 사회에 나와서 만나서 알게 됐고 같은 대학 동문이라 더 친해졌겠죠.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골인하게 됐고요. 지금 결혼 6년 차가 됐습니다. 30대에 만나다 보니까 결혼해서 지금까지 각각 서로 직장 생활을 10여 년 한 거예요. 관록이 좀 붙었습니다. 네. 돈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연봉이 적지 않습니다. 남편은 금융권, 은행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좋은 직장이죠. 그런데 둘이 잘 버는데 씀씀이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아내는 재테크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를 즐기면서 살자. 이 욜로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행, 쇼핑 이런 거 다 하고 그래도 남는 돈은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거예요.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예. 남편은 총각 시절에 이미 가계부를 꼼꼼하게 쓰던 남성분이고 이분은 금융권 있는 사람답게 재테크, 금융상품 투자 이런 거에 굉장히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초기에 자 우리가 이렇게 돈들이 좀 여유가 있는데 어떻게 재산을 불릴까? 예. 이거 잘하는 남편이 경제권을 갖기로 하자. 이게 이제 비극의 씨앗입니다. 예. 이 부부가 결혼 전에 이제 이런 걸 리스트를 작성했나 보죠. 예. 서로 지켜야 할 거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돈 문제도 리스트에 들어갔어요. 참나 이 리스트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참 누가 그러더군요. 결혼은 계약이라고 그러더니 진짜 계약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편 서글프기도 한데요. 자오지간 이 두 분은 결혼 전에 서로의 약속에 대해서 이걸 리스트 서류 형태로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는데 참 이거 내용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가사와 육아는 반반, 예, 같이 반반하다. 그다음에 서로 거짓말하지 않기.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은 하루 종일 함께 시간 보내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부 수입 관리는 이게 문제죠. 남편이 맡기로. 예. 이런데 이걸 한 6년간 이 친정아버지의 사업이 좀 어려워지기 이전까지 한 6년간은 이 약속들이 비교적 잘 지켜지면서 별 문제 없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또 친정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딸 입장에서 도와드리고 싶잖아요. 당연히 친정아버지가 도와주죠. 어렵다고 하면 내가 돈 좀 모아놨는데 조금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 것 같아요. 딸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사위 입장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도와주고 싶죠. 예. 근데 이 집은 달랐습니다. 이 아내의 아버지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같이 연결된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아버지 식당도 같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정아버지가 돈이 좀 필요했고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의 음식점 사업을 믿으니까 이제 급전이 필요하니 좀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앞서 잠깐 설명 나왔습니다만 이 아내도 월급도 괜찮았고 돈을 좀 모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도와주고 싶은데 문제는 돈 관리를 남편이 하기로 되어 있으니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돈을 네. 빌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남편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상황도 어렵고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줘 봤자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그거 사업 다시 잘 되지 않을 거다. 음식점이 돈을 들여봤자 음식점이 잘 될 확률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경제 전문가라고 뭐 하니까 이제 나름 그쪽에는 본인의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빌려드린 돈을 못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지금 돈을 빌려드리는 건 나는 반댈세. 다만 아버지가 만약에 이 음식점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가능성을 좀 봐서 그때 빌려드리는 건 괜찮겠지만 지금 이 음식점에 돈을 보내는 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남편이 그냥 똑 부러지네. 근데 그냥 찬바람이 쌩쌩 도는데요. 근데 안 빌려준다는 건 아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남편 입장에서 경제관념을 볼 때 장인어른이 회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그러니까요. 줬을 경우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고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하고 어려운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인데 그렇죠. 너무 냉정하게 대하니까 이제 서운하겠죠. 이게 이제 이성과 감성의 충돌이죠. 이때 이 여성분이 깨닫는 거죠. 아, 난 지금까지 AI와 살고 있었구나. 네. 뭐 우리 재산 관리할 땐 좋았지만 이게 이 친정 식구들에 대해서는 공감 능력이 없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안 빌려줄 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다음이 더 섭섭해져요. 뭐냐면 이 아내의 마음을 이 남편이 뭔가 좀 위로해주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1억 빌려주고 싶지만 그 많은 돈 필요하신 거 알지만 그건 안 되고 1,000이나 2,000 정도 포기하는 셈 치고 친구한테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많은 돈 빌려달라 그러면 그건 내 능력이 안 되지만 내 여력은 이만큼 되니까 못 받는 셈 치고 빌려줄게 어떻게 해봐. 뭐 그런 이 신용이라도 해야죠. 이 남편이 너무 단호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그래도 난 빌려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거절했고요. 뭐라 그랬냐면 내 허락 없이 당신이 한 푼이라도 돈을 빼가면 이혼 사유야. 네. 여기서는 아내는 정말 가슴에 상처가 멍들죠. 그러니까 저는 예. 이 서운함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을 것 같은 게 만약에 투자를 하기 위한 거라면 남편이 냉철한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아버지, 사위 이 장인어른이자 아내 아버지잖아요. 이건 투자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정으로 베푸는 것이고 남편이 뭐 안 빌려준다는 건 아니라고 해석은 하십니다만 만약에 아버지가 새로운 사업 한다고 할 때 또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 사업은 안 됩니다. 예. 반댈세. 사실은 정말로 이 아버지가 장사할 수단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안 된다. 경기가 안 좋다. 이거는 솔직히 안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상담을 요청을 해왔는데 아내는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첫 번째 궁금증은 남편과 이 혼전 계약을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혼전 계약이 정말로 법적 구속력까지 있는 건가요?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남편이 만약에 돈을 빼가면 이혼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정말 내가 돈을 보내주면 남편 주장대로 이게 이혼 사유가 되기는 되는 겁니까? 이게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아니 지금 딱 궁금 첫 번째 남편과의 혼전 계약 법적 구속력이 있느냐는데 혼전에 경제 관련된 부분은 남편이 관리하기로 했다. 이게 이제 계약이 따로 하는데 유효합니까? 일단 혼전 계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옳지 않아요. 혼전 계약은 뭐 이것저것 다 나름대로 그 합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 적어도 민법상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혼전 계약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부부 재산 약정입니다. 부부 재산 약정이라는 용어를 써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부 재산 약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요건이 있어요. 혼인 전에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재산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건들 다 충족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정말 내가 번 돈이지만 남편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네. 그렇다면 내 친정 아버지를 못 도와주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논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사안을 볼 때 굉장히 좀 법적인 좀 여러 가지 좀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게 돈 관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물론 네네. 그 합의 문구를 봐야 되지만 돈 관리라는 표현을 돈 관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입 관리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과연 이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이냐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돈 관리라는 표현을 썼다면 이게 재테크를 의미하는 거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서 재산 증식할 것인지는 내가 결정하겠다. 이걸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그 수입을 얻은 다음에 그걸 한 계좌에 넣고 그 금액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출납권을 내가 가지겠다는 것인지 예. 이것도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법적인 효력에 약간 의문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진지한 합의인지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합의를 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3자인 판사가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건에 그 서류에 담겨 있는 전체 내용을 봐야 되는데요. 과사와 육아는 반반. 서로 거짓말하지 않기. 함께 한 달에 한 번 하루 종일 함께 시간 보내기. 이거는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위반했다고 해서 뭐 불이익한 것도 없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수입 관리는 남편이 맡기. 이걸 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좀 예. 박지훈 변호사님 이것도 좀 궁금해요. 실제로 이런 문의를 많이 하죠. 민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부부 재산 약정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미국하고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혼전 계약을 광범위하게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뭐 혼인 중에 성관계 몇 번 다 정해놓고 하고 어느 정도
구속력을 보유를 합니다. 근데 우리 민법상의 부부재산 약정은 금전 부분에 해당하고요. 특히 두 사람의 관계보다는 제3자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실제로 부부재산을 이 혼전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아주 드물고요. 하려 하면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혼인하면서 어떤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은 내 게 아니고 아내 거다. 그래서 나중에 무슨 분쟁이 생겼을 때 제3의 어떤 채권자가 들어왔을 때 나한테는 청구를 못해. 왜냐하면 이거는 아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할 때 부부 재산 약정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활용 사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고요. 등기를 또 해야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금 손수호 변호사 좀 설명했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거지. 어떤 부부 재산 약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이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얘기하는데 하나 더 나가서 그러면 이제 돈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내가 저기 아버님 장인어른에게 남편의 이제 장인어른에게 돈이 이제 아내가 갔을 경우에 이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혼 사유를 미리 이제 이렇게 혼전 계약에 해두면 나중에 이혼할 때 유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걸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한테 욕하면 이혼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해놓으면 8시 이후에 집에 늦게 들어오면 12시 후에 들어오면 이혼할 수 있다. 그게 다 만들어 놓으면 이혼 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 이런 혼전 계약이나 부부 재산 약정에 이런 내용을 쓴다 하더라도 구속력은 적습니다. 다만 그걸 막 정말 정확하게 기재를 했다면 나중에 이혼할 때 참조할 거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 돈을 예를 들어 친정에 보낸 걸 계기로 해서 부부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 그래서 자체만으로 이혼할 뭐 수 지금 있겠죠. 얘기한 것처럼 그 혼전에 썼던 그런 계약서 내용 자체가 이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고 또 저 돈을 보냈다고 했을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데 돈을 보낸 경우부터 더 이제 앙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싸우겠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싸우면 이제 싸우면 이혼하겠죠. 가능하겠죠. 예. 뭐 잘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도와줘야죠. 그럼 당연히. 아내 얘기를 돈이 좀-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걸로 만약에 장인어른과 네. 틀어지면 그거를 금전적으로 계산한다면 얼마겠습니까? 보이는 돈이 다가 사람의 아니에요. 도리라는 게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죠.